돈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나라 공사판에 우리 세금 13조 원을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왜 한국 정부는 미국 루이지애나 갯벌에 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는 걸까요? 겉보기엔 퍼주기 외교 같지만 이 100억 달러는 여러분의 겨울철 가스 고지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일지도 모릅니다. 맛집 음식을 싸게 먹으려고 아예 그 집 주방 공사비를 대주겠다는 이 황당한 전략, 그 계산기 속을 두드려보면 소름 돋는 숫자들이 튀어나옵니다. 1년 투자 한도의 절반을 단 한 번에 태우는 이 거대한 베팅은 단순한 지출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입장권일까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이 거대한 주방의 열쇠를 제안한 걸까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사빈패스라는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스를 구걸하며 받아내던 수입기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셰일 혁명이 터지며 땅속에서 가스가 노다지처럼 쏟아지자 이제는 전 세계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대 주방으로 변신했죠. 미국 정부는 이곳에 가스를 얼려 배에 싣는 설비를 더 짓겠다며 우리에게 돈을 보태라고 말합니다. 텅 비어있던 창고가 전 세계의 에너지를 좌지우지하는 심장부가 된 셈입니다. 미국은 왜 자기네 노다지 사업에 굳이 한국의 자본을 섞으려 하는 걸까요? 단순히 건설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미끼를 던진 걸까요? 그 미끼의 정체는 중동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동이라는 불안한 이웃에게 에너지를 의존해왔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세계 최대 규모인 카타르 LNG 시설 가동이 중단되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졌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속절없이 요동칩니다. 중동의 총성이 우리네 거실 온도를 결정하는 이 기막힌 종속관계를 끊어낼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맛집 주인이 싸울 때마다 밥을 굶어야 하는 서러운 손님 처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제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탈중동을 위한 유일한 비상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비상구 통행료가 13조 원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죠. 그 핵심 열쇠는 헨리 허브라는 아주 생소한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산 가스의 가장 큰 매력은 헨리 허브라는 가격 기준에 있습니다. 중동 가스는 복잡한 유가에 연동되어 기름값이 뛰면 가스값도 같이 미친 듯이 오르는 구조죠. 하지만 미국산은 가스 자체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도 미국 가스 창고가 넉넉하면 우리 가스비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3조 원을 들여 우리 집 가스 밸브에 가격 안전장치를 다는 셈인데 과연 그 장치가 고장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맛집 주인이 기분대로 올리는 메뉴판 대신 원가에 따라 움직이는 정직한 식권을 확보하는 이 전략이 과연 처음 있는 일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비슷한 예방접종을 맞고 큰 효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2013년 한국은 이미 이 사빈패스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2017년 미국산 LNG가 처음으로 우리 안방에 들어왔죠. 당시엔 왜 멀리 미국까지 가서 가스를 사오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맛집에 미리 소액의 예약금을 걸어뒀더니 훗날 식재료 파동이 났을 때 우리만 유독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100억 달러 투자는 그때의 성공 방정식을 6배 이상 확장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입니다. 과거의 성공 모델이 덩치가 커진 지금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 투자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뼈아픈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도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번 투자의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 기업이 직접 망치질을 하러 공사판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내는데 집 짓는 일감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모양새죠. 하지만 진짜 실리는 구매권이라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습니다. 터미널 건설 자금을 대는 대가로 가스를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더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VVIP 식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겁니다. 식당 주인에게 주방 공사비를 빌려주고 평생 식사권을 원가에 받는 영리한 전략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 뒤에는 수익성이라는 냉혹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13조 원을 쏟아부어서 그만큼의 할인 혜택을 실제로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 베팅이 대박일지, 쪽박일지는 결국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련한 투자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 프로젝트를 정밀 검토 중입니다. 가장 큰 숙제는 결국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에 좋아도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10년 뒤, 20년 뒤에도 미국산 가스가 지금처럼 매력적인 가격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비싼 가격의 상등품인 줄 알고 파지를 사버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요? 맛집 주방에 거금을 투자했는데 정작 나중에 그 집 음식이 맛없어지거나 손님이 끊기면 우리 돈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미국의 노련한 영업사원에게 설득당한 걸까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천재적인 투자자일까요?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요즘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고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